네, 2부 순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V리스 VR에서 메타버스 교육에 대한 지금 여러 시도를 진행하고 계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권종수 대표님을 모셔서 지금 어떤 방식으로 메타버스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지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V리스 VR 대표 권종수입니다. 제가 메타버스라기보다는 저희 회사 이름 보시면 알겠지만 VR is VR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메타 is 메타로 바꿔야 되나 네, 고민도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VR이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웹이라든지 스마트폰으로 하는 메타버스들이 많은데 사실은 메타버스라는 용어가 현재는 어떤 월드 개념 그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HMD를 써야 되는지 홀로그램을 써야 되는지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고 어쨌든 가상 공간에서 가상 공간 그럼 또 VR 같기도 한데 어쨌든 현실이 아닌 다른 공간에서 모여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것으로 많이 정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간단히 그냥 제 소개를 하게 되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에서 처음 VR 센터를 운영을 했고요. 그리고 VR 센터 운영을 하는 도중에 여러 가지 VR 콘텐츠라든지 VR 교육에 VR 교육을 많이 했었었고요. 그런 이제 그런 것들을 살려가지고 이제 V리스 VR이라는 회사를 인수를 하게 됐는데요. V리스 VR이라는 회사는 트럭을 이제 원래는 이제 푸드 트럭 아시죠? 푸드 트럭이 축제에 많이 이용이 됐는데 그 푸드 트럭 축제에서 푸드 트럭이 많이 가는 축제에서 어떻게 하면 좀 즐길 거리가 있을까 해서 이제 푸드 트럭 이제 트럭 위에 이제 음식 만드는 것 대신에 좀 재미있는 놀이기구를 만들어 보자 해서 들어간 게 바로 VR 시뮬레이터입니다. 시뮬레이터 하면은 여러분 아까 우리 회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레디 플레이어 1을 보게 되면은 레디 플레이어 1에서 이제 시뮬레이터를 이용을 해서 훨씬 더 실감나는 어떤 메타버스 환경을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는 근데 그 시뮬레이터가 굉장히 고가입니다. 그래서 그 고가인 시뮬레이터를 트럭 위에 실어서 움직이면서 서비스를 하는 것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것들이 축제에서 많이 활용이 되기는 했지만 이제 교육 분야까지 확대를 하면서 오히려 코로나 이후에는 저희가 축제보다는 교육에 훨씬 더 많은 활동을 하고 있고요. 잠깐 규제 샌드박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VR 부문 규제 샌드박스 1호로 통과를 했는데 이제 규제 샌드박스라는 건 뭐냐면 좀 쉽게 설명을 해서 기술이 너무 빨리 발달을 하죠. 그런데 법 제도가 따라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빨리 발전하는 기술의 법을 조금 더 빨리 적용을 하고자 법 제도가 생기기 전에 일정한 어떤 시험 기간을 두어서 허용을 해주는 게 바로 규제 샌드박스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트럭은 도로교통법을 따르고 그 다음에 VR 시뮬레이터 같은 경우는 유기시설 안전법을 따르죠. 그래서 두 개의 상충되는 법을 이제 만족시키는 게 없기 때문에 저희한테 이제 일단은 어떤 조건 안에서 허용을 해주겠다라는 실증 특례를 부여를 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합법적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었죠. 사실은 이런 것들은 앞으로 메타버스에도 굉장히 많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메타버스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과거에 없었던 일들이고 사실은 여러 가지 법제도가 상충될 게 불보듯 자명하고요. 그래서 규제 샌드박스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었고요. 저희가 이제 그 VR 트럭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VR 교육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과학 행사라든지 학교 행사라든지 기관이라든지 그런 데 가서 이제 VR 교육을 많이 하면서 이제 VR 교육에 대한 어떤 전문적인 회사로 거듭나게 됐는데요.
사실은 이제 그 VR 교육을 하면서 이 시뮬레이터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HMD만 끼고 하는 VR 교육, HMD는 지금 여러 번 설명드렸겠지만 헤드 마운티드 디스플레이라고 해서 머리에 끼는 VR 기계인데요. VR 기계만 끼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컨텐츠들이 많은데 사실은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뭐 탈 것들, 롤러코스터가 대표적이겠죠. 그런 것들은 사실은 시뮬레이터가 합쳐져야지만 완벽한 어떤 그 체험 경험을 줄 수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그런 어떤 시뮬레이터를 트럭 위에 실어서 뭐라 그럴까, 지방에 있는 학생들이 롤러코스터를 타러 에버랜드에 가려면 얼마나 뭐 정말 힘들까요? 뭐 아침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뭐 차를 타고 뭐 어쨌든 밥도 먹어야 되고 하지만 저희 이제 VR 트럭이 가게 되면은 이제 그 지금 있는 장소에서 뭐 수십 명, 수백 명의 학생들이 롤러코스터를 보다 더 재미있는 VR 코스터를 타볼 수가 있겠죠. 어쨌든 저희가 그런 사업으로 시작을 했는데 저희는 이제 VR 버스도 있습니다. VR 버스 같은 경우에는 약간은 시뮬레이터는 없지만 이제 조금 더 편안한 환경에서 이제 HMD를 끼고 여러 가지 VR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이제 이런 VR 트럭과 VR 버스 그런 것들로 이제 여러 가지 VR 교육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 여러 가지 VR 콘텐츠를 만드는 회사들의 어떤 그 실제적인 그 운영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실제적인 어떤 체험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좋은 콘텐츠들을 직접 소비자들한테 소개시켜주는 플랫폼이라고 하고 싶지만 네, 조금 거창할 것 같아서 어쨌든 실질적으로 저희가 소비자에게 연결시켜주는 창구 역할을 했다라고 조금 자부심을 좀 갖고 싶네요. 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뭐 푸드트럭뿐만 아니라 푸드트럭을 이제 토대로 한 어떤 VR 트럭뿐만 아니라 VR 버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5톤 트럭에도 어떤 이런 VR 장비를 실어서 교육을 했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마지막으로 뭐 개발한 것 같은 경우에는 이런 트레일러 형식으로 조금 더 이동이라든지 뭐 고정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편하게 이제 여러 가지 시범 서비스를 했었는데요. 이렇게 저희가 뭐 트럭이라든지 아니면 버스로만 했던 것에서 이제 조금 더 뭐 어떻게 보면은 실질적인 교육을 하게 된 계기는 뭐였냐면은 제가 대학교에 있을 때 VR 센터를 운영을 하면서 이제 과기부에서 요청을 받았던 게 뭐냐면 될 수 있으면은 많은 어떤 사람들에게 이제 VR 경험, 메타버스 경험을 좀 줄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요청을 받았었는데 그때 당시에 2017년도, 18년도였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제 저희가 어떻게 하면은 조금 이런 VR 교육을 많이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생각이 들었던 게 중학교 자유학기제였습니다. 중학교 학생들이 한 학기 동안 이제 여러 가지 직업 체험을 하면서 진로를 찾아보는 게 바로 자유학기제인데 사실은 실제적으로 직업 체험을 한다라는 게 좀 쉽지 않죠. 뭐 어떻게 의사가 돼볼 수 있을 것이며 뭐 어떻게 뭐 수중 용접 같은 거 뭐 그런 거 어렵겠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가상으로 VR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해서 저희가 이제 그 VR 센터에서 여러 가지 VR 콘텐츠와 VR 장비를 이용을 해서 VR 직업 체험을 시도를 했었는데 사실은 그때만 하더라도 VR 직업 체험 콘텐츠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저희 연구원들이 이제 열심히 전 세계에 있는 VR 콘텐츠를 다 해보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정말 조금 직업과 비슷하다는 것들로 이제 뭐라 그럴까 여러 가지 재밌게 아니면은 또 조금 아이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해서 이제 직업 체험을 진행을 했었는데 그것들이 어떻게 통했는지 드디어 2019년에 과기부에서 VR 직업 체험 콘텐츠를 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과기부에서 제작한 이 VR 직업 체험 콘텐츠가
이제 2020년도에 드디어 나오게 되었고요. 그리고 VR 직업체험 컨텐츠가 나왔으니까 그것들을 실제 중학교에서 시범 운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시범 운영사로 선정이 되어서 이제 작년에 전국 20개 중학교에서 이 VR 직업체험 컨텐츠를 시범 운영을 했습니다. 이제 뭐 저희가 혼자서 진행을 한 건 아니고요. 컨소시엄이 있었습니다. 이제 저희 VLIS VR과 성결대학교와 그리고 그 가상현실 협회와 그리고 이제 클래스 VR이라는 회사 그렇게 이제 컨소시엄을 해서 요 체험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이제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어떤 그 국가 주도의 어떤 VR 컨텐츠와 VR 교육 시범 사례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잠깐 보시고 계신 것들은 그때 저희가 발표를 했었던 이제 그 내용인데요.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제안서 내용인데요. 뭐 실감 교육 VR 콘텐츠 모델을 개발하고 그리고 실제로 콘텐츠를 개발하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실제로 운영을 하는 이렇게 세 단계의 프로세스로 진행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갖고 있었던 뭐 VR 버스, VR 트럭 그리고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수업 그런 것들을 이제 복합적으로 교육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총 뭐 이제 2020년도에 24개 그리고 만족도도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연구 사업도 진행을 했었었는데 정말 현장에서는 VR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어떤 요구도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선생님들도 필요는 한데 자기가 선생님들이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되는지 뭐 그런 것들을 모르겠다라는 어떤 현장의 의견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실제 학생들도 VR 교육을 받기를 굉장히 많이 희망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만족도 조사에서 나오신 뭐 이렇게 보셨던 것처럼 사실은 뭐 초등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어떻게 보면은 그 뭐라 그럴까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어요. 뭐 근데 이제 뭐 좋은 것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제가 요 사진을 갖고 온 것들은 약간 문제점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은 VR 교육 어떻게 보면 VR, 메타버스 이런 것들이 비대면에 어떻게 보면은 가장 선두주자일 텐데 사실은 실제 교육 현장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저희가 HMD를 이용을 해서 VR 컨텐츠로 만들었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제 HMD의 사용법이라든지 아니면 VR 컨텐츠의 어떤 뭐라 그럴까 그 낯섦 아니면 처음 사용해보는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이 나가야 했었고요. 장비적인 어려움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실은 지금은 오큘러스 퀘스트 2가 무선으로 나왔긴 하지만 사실은 이제 뭐 콘텐츠 같은 경우가 이미 3년 전에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컴퓨터를 이용을 했어야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교육을 하려면은 일단은 뭐 잘 아시겠지만 VR 컨텐츠는 HMD를 쓰고 컨트롤러를 이용을 하고 뭐 심지어 센서까지 설치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이제 사용자가 이제 제대로 컨텐츠를 즐기려면 최소한의 2m, 2m에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죠. 사실은 학교 이제 우리가 고전적으로 아니면 고전적으로 지금 현재의 학교 어떤 상황을 보게 되면은 학교 안에 아주 뭐 책상과 의자가 뭐 빡빡하게 있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요 밑에 사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체육관을 이용을 해서 그나마 다행이었겠지만 첫 번째로 이제 너무나 이제 그 VR을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됐고요. 두 번째로 어쨌든 뭐 그거를 다 치운다고 해도 컴퓨터, HMD, 컨트롤러 뭐 그런 것들을 어떻게 주체를 할 수가 없었고요. 저희가 이 교육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2시간 전에 가서 세팅을 해야 될 정도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제가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은 선생님들이 거의 뭐 학생 한 명당 이렇게 하나씩 붙어서 컨트롤러 사용법부터 시작해서 컨텐츠 사용법까지도 다 교육을 했어야 되는 이런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는데요.
어쨌든 제가 볼 때는 과도기적인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런 어떤 VR 직업 체험 콘텐츠가 시범 운영이 되는 이유 자체도 이런 어떤 실제적으로 교육을 할 때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알아내고 그것들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제가 조금 뭐 해결책이라고나 할까요? 일단은 이 교육용 VR 콘텐츠는 첫 부분에 꼭 튜토리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사실은 학생들이 그 튜토리얼을 따라서 조금이라도 컨트롤러라든지 아니면 콘텐츠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지만 조금 더 쉽게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제가 이제 교육용 VR 콘텐츠에서 원하는 건 뭐냐면은 사실 이 학교 내에 어떤 이런 지금 뭐 VR 장비라든지 뭐 메타버스 교실이라든지 그런 게 이제 조금씩 생기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이런 이 컨텐츠 VR 교육이 일회성일 경우가 아직은 많습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은 우리가 뭐 게임을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죠. 만약에 VR 게임이라든지 뭐 그런 거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사실은 컨텐츠를 만들 때 이제 이런 것들에 익숙해지는 시간이 있잖아요. 하지만 이 교육용 컨텐츠 같은 경우는 한 번에 뭐 1시간, 2시간 뭐 아니죠. 사실은 한 10분, 20분 만에 끝내야 되기 때문에 그 일회성 교육에 맞추어진 어떤 VR 컨텐츠 조금은 쉬운 아니면은 조금은 굉장히 뭐라 그럴까 사용자를 배려한 그런 컨텐츠들이 만들어져야지 훨씬 더 이제 과도기적인 상황에서 교육용 컨텐츠가 조금 더 쉽게 잘 사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여러 가지 이런 경험들을 해보면서 이제 만들었던 게 바로 이런 어떤 키오스크 형태의 기계들이 나오는 게 저는 이제 조금 어떻게 보면 솔루션일 것 같아서 조금 제안을 드리는데요. 미래의 메타버스 강의실은 이렇게 생겨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회장님이 항상 주장하셨던 것처럼 뭐라 그럴까 VR 컨텐츠 메타버스 또한 그냥 텔레비전 리모컨을 켜는 것처럼 바로 사용할 수 있게끔 터치 모니터에서 그냥 터치만 하면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컨트롤러라든지 HMD 같은 경우도 쉽게 이제 장착이 가능하고 충전이 가능해야 하고요. 뭐 사실은 컨텐츠를 하기 전에 뭐 설명을 화면으로 보고 난 다음에 HMD를 써도 되고요. 그리고 물론 그 이 어떤 정말 진정한 메타버스 HMD를 끼고 들어가는 메타버스에 들어가기 위해서 앞에 2m, 2m 공간이 있어야 되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이제 메타버스 클래스룸이 앞으로 많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여러 가지 교육 사업을 했던 것 중에서 어떤 것들이 있냐 하면은 메타버스 사실은 요 지금 보고 있는 이제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제가 이제 디지털 트윈과 메타버스 이야기가 나온 요 자료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실제 세계와 메타버스가 지금 두 개의 어떤 지구라고 보면은 지금 뭐 한 10%, 20% 뭐 과학자들 뭐 보는 의견에 따라 틀리겠지만 30% 겹쳐 있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요. 만약에 이제 실제 세계와 메타버스가 정말 합쳐지게 되면은 그 레디 플레이어 원 같은 세상이 열리겠지만 아직까지는 갈 길이 멀죠.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트윈이 뭐냐 하면은 실제 생활과 똑같은 실제 환경과 똑같은 어떤 환경이 이제 메타버스라는 이제 가상 공간에 만들어져야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만들어지기까지 굉장히 많은 어떤 어려움들이 있고 시행착오가 있고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저 전에 이제 발표를 해주셨던 그 대표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사실은 지금 벌써부터 제페토의 병목 현상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뭐냐면은 계속해서 뭔가를 이제 메타버스에 만들고 싶어 하시는데 사실은 메타버스에 뭔가를 만들려고 하면은
그거에 대한 3D 모델링부터 시작해서 프로그래밍까지 굉장히 많은 수고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인력이 투입돼야 되고 굉장히 많은 시간이 투입돼야 되는데 이제 제가 그거에 관한 사업을 이제 한 가지 진행을 했었던 게 있습니다. 이제 이건 뭐냐면은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실제 지금 메타버스 교육이 VR 교육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사례를 말씀드렸다라고 하면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그러면은 메타버스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필요한 어떤 그 프로그래머들 아니면은 그 3D 모델러들을 교육을 하는 이제 교육 사업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것도 이제 저희 혼자라기보다는 브이리스 VR과 그리고 성결대 그리고 웹툰 협회랑 같이 진행을 한 사업인데 이 웹툰 이제 제가 그 3D 모델링을 학교에서 오랫동안 교육을 했었는데 사실은 3D 모델링이 기존에는 3D 맥스, 마야, 지브러시 뭐 그런 것들로 평면에서 이루어졌었죠. 하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입체를 갖다가 평면에서 만든다는 게 저는 굉장히 너무 어렵더라고요. 직관적이지도 않고요. 하지만 이제 2017년에 나왔던 뭐 틸트 브러쉬라든지 그래비티 스케치 같은 VR 교육용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실제 HMD를 켜고 공간 안에서 3D 모델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틸트 브러쉬나 그래비티 스케치가 미래의 어떤 포토샵이 되지 않을까, 일러스트레이터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3D 맥스나 마야, G브러쉬의 다음 어떤 뭐라 그럴까 그 중요한 프로그램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요것을 이용한 교육을 이제 했었습니다. 그래서 틸트 브러쉬와 그래비티 스케치를 이용을 해서 3D 모델링을 하고 그 3D 모델링 한 것들을 이제 메타버스 월드로 만드는 이제 그런 이제 교육을 했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것들은 실제 교육 현장에서 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뭐 우리가 말로 하는 교육 아니면 시청각 교육에서 조금 더 앞선 체험형 교육을 메타버스 안에서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메타버스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는 틸트 브러쉬와 그래비티 스케치를 이용을 해서 메타버스 월드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을 교육을 하는 거죠. 이제 이 교육을 하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가장 어려웠던 점은 이제 기존에 자기가 작업했던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 이 습관들을 버리는 게 가장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평생을 이제 그림을 그려왔던 평면에다 그림을 그려왔었는데 아니면은 이제 컴퓨터를 이용을 해서 3D 모델링 그냥 모니터를 보고 3D 모델링을 했었는데 그것을 공간 안에서 직접적으로 모델링하는 게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기존에 자기가 막 짧게는 1, 2년, 길게는 10년 동안 했었던 것들을 버리고 이제 새로운 어떤 툴들에 적응을 해야 됐었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교육생들이 가장 어려워했던 부분이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것들은 제가 볼 때는 메타버스의 다른 이면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무슨 소린가 하면은 사실은 지금 뭐 제페토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로블록스라든지 그런데 대부분이 10대들이 있죠. 왜냐하면 10대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빨리 적응을 하고 그리고 뭐 기존에 없었는데 그냥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이제 뭐라 그럴까 이런 어떤 새로운 어떤 이제 툴들이라든지 프로그램들이 나왔을 때 제가 볼 때는 10대들은 이거를 바로 받아들일 것 같아요. 하지만 10년 이상을 3D 맥스를 하거나 아니면 10년 이상을 포토샵을 했었던 분들이 바로 이런 프로그램들을 배우기에는 조금은 이제 거부감이 있는데 이게 바로 30대, 40대들이 메타버스에 들어가기에 어려운 점들이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기존에 있었던 어떤 현실 감각이라든지 아니면 기존에 있었던 뭐 핸드폰, 컴퓨터를 다뤘던 것들을 버리고 그렇죠? 그냥 핸드폰을 이용을 해서 아니면 여러 가지 뭐 HMD를 끼고 아니면 그렇게 이제 메타버스에 적응을 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최소한 하려면은 인터페이스라든지 아니면 사용 시간이 어쨌든 경험이 계속해서 축적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만들어가는 메타버스가 현실에 가까워져야 되겠죠. 그리고 쉬워지고요. 그래야지만
어떻게 보면 30, 40대들도 쉽게 메타버스에 적응을 하고 참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간단하게 두 가지 사례를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이제 실제적으로 지금 교육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체험형 VR 교육, 그리고 메타버스를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이런 틸트브러시나 그래비티 스케치에 대한 교육. 저희가 이제 틸트브러시나 그래비티 스케치를 이용을 해서 메타버스 월드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이제 사실은 저희가 12명은 틸트브러시를 가르치고요, 12명은 유니티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델러들과 개발자들이 같이 협업을 해서 월드를 만드는 그런 교육을 했었었는데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어려웠던 점은 이제 기존의 어떤 고정관념을 깨는 게 가장 어려웠었고요. 그리고 사실은 뭐라 그럴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런 어떤 새로운 어떤 툴과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이제 뭐 응용을 해가지고 이용을 해가지고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멀리 돌아가는 것 같지만 처음 시작하는 어떤 사람들이라든지 굉장히 직관적이라든지 뭐 그런 것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때는 꼭 필요한 교육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정리를 이제 해보면은 지금 이제 메타버스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들은 대부분 이제 뭐 AR이라든지 VR을 이용한 체험형 교육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보다 약간 더 이제 뭐라 그럴까, 조금 전문적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메타버스를 만들어가는, 아니면은 그 메타버스에서 쓰일 수 있는 프로그램들, 전문적인 프로그램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은 저희 회사의 사례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고 뭐 궁금한 점들이 있으면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시 다년간 그 대학에서 강의를 교수로서 해오셨던 그런 부분이 있어서 중간에 뭐 제가 이렇게 궁금한 게 있지 않았어요. 사실 3, 4년 전에 그 권정수 대표님이랑 제가 교육부 회의에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메타버스라는 그런 가상 공간보다는 VR, AR 기술 컨텐츠라는 관념이 많았고, VR은 무조건 머리에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를 뒤집어 쓰는 거다라는 인식 때문에 뭐 아이들의 눈 건강이나 이제 이런 이슈들이 많았었죠.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작년부터 가상현실은 HMD야, 이런 개념들이 많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메타버스가 꼭 HMD를 쓰고 우리가 가상 공간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메타버스는 하나의 가상 세계를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서 핸드폰이나 뭐 타블렛이나 PC나 여러 부분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 세계를 탐험할 수 있다는 인식들이 좀 많이 좋아졌다는 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회사들이 시도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희 협회에서도 이제 그 교육 분과를 맡고 계신 게 어떻게 보면 VR 트럭이라는 굉장히 참신한 부분이었거든요. 그거를 한국에서 처음으로 규제 샌드박스 1호 기업으로 통과를 해서 새로운 어떤 시장을 개척했고, 그걸 통해서 지금은 틸트 브러쉬를 활용해서 진짜 창작자들이 메타버스 공간에 자기의 예술품들을 그릴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또 시도를 하고 있는 회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페토나 로블록스 같은 경우는 내가 뭔가 창작을 할 때 블록들을 쌓아서 어떤 모양을 만든다고 그러면 지금 이제 그 권정수 대표님께서 하고 계시는 어떤 틸트 브러쉬를 활용한 그런 예술 작품을 만드는 건 그런 어떤 창의적인 부분이랑 그 자유도,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날 것 같은 그런 그 어떤 아트 작품들을 많이 창작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